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죠. 여기에다가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강해지면서 치매보험 들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입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가입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치매보험이 경증은 보장하지 않고 증세가 심한 중증만 보장한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 최근엔 좀 바뀌었나요?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작년만 하더라도요, 이 중증 치매, 진짜 정도가 심한 치매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실제로 작년 7월 기준에서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103개 보험 상품 중에 단 5개만 이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해율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올 정도로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이제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치매 보험에서 얘기하는 이 경증과 중증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른 보험들처럼 치매라고 해가지고 뭐 경증 치매 진단해서 딱 어떤 의료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경증과 이 중증의 그 기준은 네. CDR 척도라는 걸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이 치매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정도를 점수화시켜서 나타낸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경증 치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CDR 척도 1 혹은 2 정도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네.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1에서 2 정도면 중등도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CDR 척도에서 중등도라고 얘기해서 보험사에서 이게 중증 치매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 요건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따져보셔야겠군요. 네. 그런데 이 경증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네. 보험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중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에 비해서 진단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경증 치매 진단비 1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경증 치매가 걸리면 100만 원 일단 줬다가 이게 이 증세가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화돼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900만 원을 주는 식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치매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게 네.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굳이 또 치매 보험에 가입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 장기 요양 보험이 굉장히 좋은데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네. 그 밑에 뭐 조그맣게 몇천 원 단위로 장기 요양 보험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건강보험료의 8.51%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네.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한 21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네. 이 경우에 요양이 필요하면 여기서 등급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가장 정도가 심한 게 이제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CDR과는 좀 반대죠. CDR 그러네요. 정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총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등급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뭐 일반적으로 요양시설 우리가 입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뭐 요양보호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치료나 아니면 목욕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네. 또 휠체어 같은 보조구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일정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등급이면은 뭐 인지지원 등급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인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뭐 요양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 드는 비용을 월 최대 9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 네. 최대 한도가 월 114만 원에서 145만 원. 여기에 이제 개인 부담금은 1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매에 걸려서 내가 집에서 요양보호사분을 불러서 어떤 요양을 받는다. 이 경우에 한 100만 원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85만 원 정도는 이런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한도가 1일당 5만 원에서 한 7만 9천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때 개인적으로 치매보험 같은 거 알아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보험은 보통 자신이 가입하나요? 아니면 뭐 자식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요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내가 치매에 걸릴 게 걱정되는데 이거 내 아이들이 가입을 해줘야 되냐? 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는데 내가 가입을 시켜드리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가입하는 거냐? 그런데 네. 사실상 이건 누가 가입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험의 계약자가 되는 사람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일반적인 질병보험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되는데 자녀가 가입하고 싶다면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네. 나 스스로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내가 돈을 내겠다 한다면 내가 계약자가 되고 또 내가 스스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치매에 걸렸어요. 그럼 예.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본인이 못한다. 이러면 뭐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걱정돼서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또 자녀들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가족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는 내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를 대비해가지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요? 예, 성년 후견인 제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미성년자에게 대해서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어른일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의사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 네.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신청을 해줄 수가 있고 네. 보험회사에서 준비한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아예 그냥 계약 당시에 자녀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청구하게끔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가입하기 전에 꼭 이건 확인해야 된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죠. 최근에 이 광고 문구를 보면요.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이 필요 없으시면 그때 깨서 연금으로 활용하세요. 목돈으로 활용하세요. 이런 경우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금감원에서도 불안전 판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얘는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돈이 아니다. 노후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고 문구들이 있을 텐데 그 네. 문구들을 이게 맞는지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겠군요.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